안녕하세요. 스노라이딩입니다.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카카오뱅크의 목표 수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내일 상장합니다. 내일은 한컴 라이프케어와 딥노이드 청약 2일차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D&D 플랫폼 리츠, 브레인즈 컴퍼니, 아주스틸 등 청약이 많이 있고 HK 이노엔, 크래프톤 등 상장이 있으니 일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공모 개요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 상장하고요. 최대 주주는 카카오로 32%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약 6,500만 주이고요. 신주 모집 100%입니다. 공모가는 39,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모 금액은 약 2조 5천억 규모입니다. 주관사는 KB, 한투, 하나, 현대차증권 4곳입니다. 중복 청약은 불가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733대 1로 좋았고요. 의무합약 비율은 45%였지만 최종 의무합약 비율은 59.82%로 더 좋아졌습니다. 카카오뱅크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대형 공모주로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던 공모주입니다. 우선 수혜측 경쟁률이 좋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수혜측 경쟁률은 1773대 1로 SKIT 다음 역대 2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의 메인 경쟁력이기도 한 국민 메신저 카카오 기반 플랫폼의 힘입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면으로 고평가 논란입니다. 청약이 진행되었던 지난 7월 26일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해 매도와 청약 자제 의견을 냈고 목표 주가도 24,000원으로 제시해서 고평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FN 가이드에서 하루 만에 내려갔습니다. 해당 리포트 이후 최근 1년간 7만원 이하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장외 시세는 5만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청약 및 배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20%, 기관투자자 55%, 일반투자자 25% 배정이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이 청약률이 굉장히 높아서 1300만 물량에 1274건이 최종 배정되어 97%가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로 카카오뱅크의 임직원들은 카카오뱅크의 미래에 낙관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고 남은 물량 약 30만 주는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에게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기관의 최종 의무 확약 비율을 보겠습니다. 최종 의무 확약 비율은 59.82%로 매우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국내와 외국 기관 투자자로 나누어 보면 보통 외국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의무 확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외국 투자자의 의무 확약 비율이 27.36%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 투자자의 의무 확약이 어느 정도 있는 수준입니다. 외국 기관의 배정 비중은 1800만 주로 기관 물량의 50%에 해당합니다. 외국 투자자를 제외하고 국내 기관 투자자의 의무 확약만 다시 계산해보면 의무 확약 비율은 92%에 달합니다. 외국 기관 투자자 배정으로 의무 확약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최종 의무 확약 비율 59.82%를 기준으로 유통 가능 물량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최종 의무 확약된 물량을 제외하고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1억 670만 주입니다. 총 주식수가 4억 6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를 비율로 적용하면 유통 가능 비율은 22%가량 됩니다. 이를 다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은 4조 2천억입니다. 무시무시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구성을 다시 보면 비율로는 16%에 해당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텐센트, 넷마블 등 투자 기업들이 보입니다. 이 투자 기업들은 당일 매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 중 14%는 유통 가능 물량이지만 유통 제한 물량으로 변경하고 2%에 해당하는 소액 주주만을 유통 가능 물량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 중 소액 주주 물량 2%만 넣어서 새로운 유통 가능 물량과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통 가능 물량은 4천만 주이고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8%입니다.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은 1조 6천억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유통 가능 금액이 아닌 유통 가능 물량 중 투자 회사 물량을 제외한 유통 가능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은 1조 6천억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인기 있었던 기존 대여 중 SKIET의 유통 가능 금액이 가장 컸었는데요. 당시 금액은 1조 1천억입니다. 배정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균등 배정을 살펴보면 KB증권에 5주에서 6주 배정되었고 6주 배정될 확률은 24%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주에서 4주 배정되었고 4주 배정될 확률은 44%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4주에서 5주 배정되었는데 5주 배정될 확률은 62%였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경우는 6주에서 7주 배정되었는데 7주 배정 확률은 50%였습니다. 따라서 균등만 배정하셨던 분이라면 현대차증권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비례 배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례 배정의 경우 KB증권의 경우 337대1, 한국투자증권 414대1, 하나금융투자 333대1, 현대차증권의 경우 355대1이었습니다. 비례 경쟁률로만 따져봤을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유리했습니다. 증거금으로는 KB증권에 가장 많은 28.9조, 현대차증권에 가장 낮은 2.2조가 들어왔습니다. 총 증거금은 58.3조였습니다. 비례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카카오뱅크에 공모주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KB증권의 경우는 최종 20주를 받고 50%의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같은 금액으로 15주를 받고 80%의 확률로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는 20주를 받을 수 있었고 현대차증권의 경우는 20주를 받고 90%의 확률로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으로 투자를 해도 현대차증권이 가장 유리했을까요? 비례 투자금을 10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최종 배정 수량이 현대차증권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 경우는 하나금융투자가 158주를 받고 60%의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유리한 증권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증복 청약이 되지 않으니 청약을 할 때 본인의 투자금을 기준으로 한 적합한 주관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스타급 대여와 비교를 했을 때 카카오뱅크의 최종 의무 확약 비율 59.82%는 SK바이오팜보다 높은 수준이며 다른 대여들보다는 낮습니다. 60%에 가깝기 때문에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기관들이 카카오뱅크의 보유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금을 인기도라고 가정했을 때 카카오뱅크는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의 수준에 근접합니다. 중복 청약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모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낮게 들어왔지만 충분히 카카오뱅크는 스타급 공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조단위 시청을 자랑하는 공모주였던 ST바이오센서는 따라서 스타급 대여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스타급 대여와 카카오뱅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통가능 금액입니다. 유통가능 금액 면에서 기존 대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작았던 카카오게임즈에 비해서 12배에 달하고요. 가장 많았던 SKIET에 비해서도 4배 가까이 됩니다. 스타급 대여의 상장 후 수익을 보면 SKIET를 제외하고 모두 상장일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빅히트의 경우는 잠깐 동안이지만 그래도 따상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줬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첫날의 경우는 빅히트를 기준으로 유통가능 금액 9천억 이상이면 따상이 가능했고 반면 유통가능 금액 1조 1천억에 달했던 SKIET는 212% 상승이 최고 상승이었습니다. 2일차, 3일차를 보면 큰 변화가 없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를 기준으로 유통가능 금액 5,700억이면 2일, 3일 이후에도 상승 또는 유지가 되었고 유통가능 금액 9천억, 1조 1천억이었던 빅히트, SKIET는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유통가능 금액은 4조 1천억이기 때문에 기존의 스타급 대여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가능 투자회사 물량을 제외한 유통가능 금액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도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SKIET의 1.4배 정도 됩니다. 스타급 대여의 유통가능 금액과 주가 상승을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200%에 가까운 노란색 점이 SKIET의 1일차 최고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2일차 주가도 분산형 차트로 그려보면 유통가능 금액 크기와 주가 상승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결과로 유통가능 금액 크기와 주가 상승은 선형관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상장일 주가와 유통가능 금액을 보겠습니다.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따상의 최소 유통가능 금액은 빅히트의 9천억이고 SKIT의 경우는 1조 1천억으로 212%의 수익을 거뒀다고 가정할 때 이를 통해 수식을 얻으면 Y는 마이너스 0.002X 플러스 4.5611의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X값에 카카오뱅크의 투자회사를 제외한 유통가능 금액 1.6조를 넣으면 143%가 도출됩니다. 이 143%의 공모가 39,000원을 곱하면 55,782원이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현재 폭락한 장외시세와 유사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이례적으로 공모가 진행 기간 중에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는 24,000원이라면서 공격적으로 카카오뱅크를 폄하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장외 가격은 어이없는 수준이며 비교 가치도 없다는 매우 강도 높은 표현을 썼고요. 비교 기업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고 카카오뱅크의 적정 가치는 국내 상장은행 최고 PBR 2.0배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이 아니라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의 PBR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SK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카카오뱅크가 전세계적으로도 인터넷 은행의 성공 사례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 이유는 첫째, 카카오 플랫폼의 공유, 둘째, 언택트 금융 모델의 메리트, 셋째, 초기의 빠른 증자와 인프라 투자, 넷째, 핵심 사업의 적절한 선택과 집중 등 4가지를 꼽았습니다. SK증권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상장 후 시가총액 예상치를 약 31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SK증권의 예상대로라면 예상주가는 65,000원입니다. SK증권의 경우는 BNK 투자증권과 달리 플랫폼의 가치를 비교적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입니다. 공모가 39,000원으로 정해진 카카오뱅크는 일반 공모가 진행되는 중 BNK증권으로부터 악평에 가까운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BNK증권은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제시하며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SK증권은 65,000원을 제시하며 카카오뱅크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기대를 하며 목표 시가총액을 31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스타대어와 비교를 하며 스타급 대어가 상장을 했을 때 주가를 비교해서 주가를 55,782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가지 말이 많은 카카오뱅크지만 상장 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급 대어로 예측했던 55,000원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저도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BNK증권의 리포트처럼 2만원대로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더 담아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좋은 판단을 하셔서 최고의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